본 컨텐츠는 소망 소사이어티 시니어 가이드북 제공입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노후 대책이다. 은퇴 후에도 수익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데 정부로부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관심이다. 몇 해 전 USA 투데이는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의 42%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주된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거의 같다. 이민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웰페어 수령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생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흔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미국 정부가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아니다. 세금이라기보단 내가 노후를 위해 정부에 맡겨둔 돈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그동안 적립해뒀던 소셜 시큐리티를 개인에 모두 되돌려줘 각자 주식시장 등에 투자해 더욱 풍족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자는 안을 추진한 적도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개인이 은퇴 정년인 66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월 3,627달러다. 그러나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4,555달러로 늘어난다. 부부가 소셜 시큐리티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무려 9,110달러가 된다. 노후를 전혀 걱정 없이 지낼 만한 돈이다. 소셜 시큐리티 규정과 신청, 수령액 늘리는 방법 등 소셜 시큐리티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먼저 소셜 시큐리티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자격 조건은 10년 동안 세금을 보고하고 40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2021년 기준 1,640달러의 소득을 신고하면 1크레딧이 부여된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모을 수 있다. 만일 40크레딧을 달성했다면 62세에서 70세 사이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다. 100%를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앞서 언급한 완전 은퇴 연령이 되어야 한다. 1954년생까지는 66세, 1955년생부터 1959년생까지는 매년 2개월씩 연장된다.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가 되어야 풀 베니핏을 받는다. 규정상에는 62세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완전 은퇴 연령 때 받는 수령액의 73%가량을 받는다. 조기 은퇴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반면 66세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70세까지 미룬다면 한 해 8%씩 연금이 오른다. 완전 은퇴 연령인 66세에 받게 될 연금이 2,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이를 70세에 늦춰받는다면 2,640달러로 껑충 뛴다. 2023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66세에 받을 경우는 최대 3,627달러고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4,555달러가 된다. 그렇다면 은퇴 시기는 언제가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62세에 은퇴하는 것을 조기 은퇴라고 한다. 그리고 66세를 완전 은퇴 연령이라고 한다. 은퇴 시기를 더 연장하면 70세로 보기도 한다. 언제가 적기인지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실직 등의 사유로 당장 추가 수입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대 수명이 길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기 은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얼마 안 가서 고갈될 것을 우려해 한 해라도 먼저 타고 보자는 생각이 들면 62세가 되던 해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평생 적용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수령액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2세에 73%, 66세에 100%, 70세에 132%를 받을 것인가?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주식 투자자들의 주요 사이트 중 하나인 매크로 트렌드는 2023년 미국인 평균 기대 수명을 79.11세로 계산했다. 지난 2022년보다 0.08%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분석한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 넘는 시점은 오는 2030년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점차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종과 주거 환경, 건강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물가가 매년 오르는데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오르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오릅니다. 매년 생계비 조정에 따라 인상됩니다. 매년 생계비 조정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아 인상률은 소폭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오르지 않는 해도 있다.
2021년은 전년도에 비해 1.3% 올랐다. 2023년에는 8.7%나 올렸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크게 올라 매년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그렇다면 개인의 수령하는 연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개인의 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 높은 35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은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가장 많이 낸 기간을 기본으로 삼는다.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선 먼저 납세 기간 35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 35년 이상을 일한 경우엔 소득이 높았던 기간이 비교적 낮은 기간을 밀어내 결국 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 이민자들의 경우 35년 이상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마지막 몇 년 동안이라도 소득을 높이면 수령액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당자에게 설명하면 더 많은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도 한다. 만일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를 클릭해 안내를 받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이 양육과 가사 일에만 집중하느라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가정주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업주부는 집에서 가사 노동만 했을 뿐 스스로 번 돈으로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받는다. 남편이 은퇴 후 연금을 받게 되면 아내도 62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금액은 남편의 절반 50% 정도를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전업주부의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전업주부가 10년 이상 세금을 보고하고 연금 수혜 자격이 주어졌더라도 남편 연금의 50%와 비교해 그중 액수가 많은 것을 택해도 된다. 이를 일컬어 배우자 베네핏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받는 연금이 $2,000라면 배우자 베네핏은 이의 절반인 $1,000다. 그러나 아내가 세금을 보고하고 받는 연금이 $900라면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하다. $10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내가 고액소득자이고 남편은 가사를 돌봤거나 세금을 적게 냈다면 남편도 배우자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베니핏은 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66세 때까지로 제한된다. 수령액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며 남편이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가 배우자 베네핏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완전 은퇴 연령인 66세가 될 때까지다. 거꾸로 아내가 고소득자여서 남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우는 같다. 만일 부부가 이혼한 경우도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 컨텐츠는 연금에도 붙는 세금 그리고 그 외의 복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